갑자기 평소 맑고 깨끗했던 목소리가 갑자기 갈라지고 거칠어져서 가족들조차 전화로 목소리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했는데 3주가 넘도록 회복되지 않고 있으신가요? 목 안 깊숙한 곳에서 뭔가 커져가는 느낌과 함께 숨을 쉴 때마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고 지침 한번 할 때마다 입에서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오는 무서운 증상은 없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단순한 목 쉼이나 감기 후유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목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며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암의 신호일 수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건강한 오늘 보내세요. 암을 이기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주제는 목소리를 서서히 빼앗아가는 무서운 질병 후두암입니다. 먼저 충격적인 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후두암은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약 1,300여 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는 암으로 특히 55세 이상 시니어 남성분들에게서 발병률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가장 무서운 점은 후두암 환자의 약 75%가 초기에는 평범한 목감기나 성대 질환으로 착각해서 정확한 진단까지 4개월에서 8개월이나 지연되는 치명적인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지 마세요. 후두암은 초기 발견 시 소중한 목소리를 완전히 보존하면서도 완치 가능성이 85% 이상으로 매우 높지만 늦게 발견될 경우 평생 목소리를 잃고 기관절개술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어 신속한 진단이 생과 사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후두가 우리 생명에서 담당하는 핵심적 역할을 명확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후두는 목 앞쪽에 자리 잡은 생명 유지의 핵심 기관으로 호흡을 위한 공기 통로 확보, 음성 생성을 위한 성대 진동, 음식물의 기도, 유입 차단이라는 세 가지 필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요. 후두 내부의 성대는 공기 흐름에 반응하여 정교하게 진동하면서 각 개인만의 고유한 음성을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기관입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중요한 사실은 앞서 구강암에서 언급했던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후두암뿐만 아니라 비인두암, 구인두암, 하인두암, 침샘암, 피부비동암, 구강저암, 혀뿌리암, 연구개암, 경구개암까지 구강암부터 경구개암에 이르는 모든 관련 암종의 발병 원인이 된다는 심각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각 부위별로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코 뒤쪽 깊은 곳의 비인두암에서는 바이러스가 다른 바이러스와 함께 몸에 들어와 암이 더 빨리 자라는 특징을 보이며 목구멍 편도 부위의 구인두암에서는 10명 중 7명에서 이 바이러스가 발견될 정도로 매우 흔합니다. 목 아래쪽 하인두암에서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목 안쪽이 하얗게 변하는 증상이 자주 나타나고 침샘암에서는 바이러스가 침샘 깊숙이 숨어 있다가 몇십 년 후에 갑자기 암으로 변하는 무서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코 속 깊은 곳에 피부비동암에서는 바이러스가 코 안쪽을 청소하는 기능을 망가뜨려 염증을 계속 일으킨 후 암으로 발전시킵니다. 입 바닥의 구강저암에서는 그 부위가 얇고 약해서 바이러스가 쉽게 들어가 감염되기 쉽고 혀, 뿌리 부근의 암에서는 혀에 있는 많은 혈관을 통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입천장 부위의 연구개암과 경구개암에서는 편도 주변의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머물면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피해가며 계속 감염을 유지하는 교활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되는지 알아보면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가장 주요한 직접 전파 경로는 성적 접촉을 통한 감염으로 구강성교, 항문성교, 질성교 모든 형태의 성적 접촉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어요. 특히 무서운 점은 한 번의 접촉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간접 전파 경로들인데 감염된 사람이 사용한 칫솔, 면도기, 수건을 함께 사용하거나 술잔, 물컵을 돌려 마시는 것만으로도 감염될 위험이 있어요. 심지어 감염된 사람과 진한 키스를 하거나 같은 침대에서 자면서 베개를 공유하는 것도 바이러스 전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목욕탕이나 사우나, 찜질방에서도 오염된 수건이나 의자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가장 무서운 사실은 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온 후 5년에서 20년이라는 긴 잠복기를 거쳐 서서히 암으로 발전한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 감염되었더라도 50대, 60대가 되어서야 암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도 언제 어디서 감염되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더욱이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면역력이 약해서 바이러스 감염률이 높고 암으로 발전할 확률도 더 높아 시니어 남성분들께서는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후두암에서 이 바이러스는 목소리를 내는 성대에 직접 영향을 주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바이러스가 성대에 감염되면 목소리를 만드는 정교한 떨림을 방해하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되어 점차 목소리가 변하게 됩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후두 부위는 숨쉬고 말할 때마다 계속 자극을 받아서 다른 부위보다 바이러스가 더 빨리 활발해지고 암으로 변하는 속도도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하고 교활한 바이러스의 특성과 다양한 전파 경로 때문에 후두암은 초기 단계에서도 매우 미묘하면서도 특별한 신호들을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후두암만의 독특한 증상들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해요. 후두암의 5가지 치명적 징조들을 지금부터 적나라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 징조는 3주 이상 계속되는 심각한 음성 변화입니다. 평소 익숙했던 본인의 목소리가 갑작스럽게 거칠어지고 쉬어서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완전히 바뀌는 현상이 아무런 원인 없이 나타나는 경우예요. 정상적인 목소리 변화는 감기나 과로 후에도 일주일 내에 회복되지만 3주를 넘어서도 지속되거나 더욱 심해진다면 후두 내부에서 종양이 성대를 압박하고 있다는 무서운 신호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 징조는 끊임없는 기침과 혈흔이 섞인 가래입니다. 호흡기 감염이나 다른 질환이 전혀 없는데도 멈추지 않는 지속적인 기침이 나타나고 가래에 선홍색 혈액이나 갈색 혈흔이 섞여서 나오는 무서운 증상이 있어요. 특히 새벽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입안에 피맛이 느껴지거나 혈액이 섞인 가래가 나오는 경우는 종양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있다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치명적 징조는 목과 귀로 퍼져나가는 극심한 통증입니다. 목 내부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심한 통증이 한쪽 또는 양쪽 귀까지 번져나가는 특징적인 양상을 보여요. 음식을 삼키거나 침을 삼킬 때 통증이 더욱 심해지며 일반 진통제로는 전혀 완화되지 않는 지속적이고 극심한 고통이 계속됩니다. 네 번째, 치명적 징조는 삼킴, 장애와 호흡 곤란입니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삼켰던 음식물이 목에 걸리는 느낌이 들거나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증상과 함께 조금만 움직여도 심한 숨가쁨이 나타나요. 숨을 들이쉴 때 목에서 쌕쌕거리거나 그르렁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은 종양이 기도를 압박하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치명적 징조는 급격한 체중 감소와 목 덩어리입니다. 삼키기 어려움으로 인해 한 달에 5kg 이상의 급격한 체중 감소가 나타나고 목 앞쪽이나 양옆에서 콩알 크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지는 딱딱한 덩어리가 손으로 만져져요. 정상적인 목 부위의 임파선과 달리 암과 관련된 덩어리는 돌처럼 딱딱하고 주변 조직에 고정되어 전혀 움직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후두암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원인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원인은 흡연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분해 후두암 발생 위험은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는 분에 비해 무려 15배에서 50배까지 치솟아요. 두 번째 원인은 과도한 음주로 알코올이 후두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며 담배와 술을 동시에 하는 경우 위험도가 최대 150배까지 증가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직업적 독성물질 노출입니다. 성면, 니켈, 크롬 등의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후두암 위험이 현저히 높아져요. 네 번째 원인은 만성 위산 역류질환으로 위산이 후두까지 올라와 지속적으로 자극하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으로 최근 젊은 층에서도 바이러스로 인한 후두암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공유하며 알람 설정으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후두암 조기 발견을 위한 결정적인 검사는 후두내시경 검사입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지름 3mm의 극세 내시경을 코나 입을 통해 삽입하여 후두 내부를 생생하게 관찰하는 검사로 단 3분에서 5분이면 완료되는 간단하지만 매우 정확한 검사입니다. 조직검사는 후두암 진단의 최종 확인 방법으로 암세포의 존재 여부와 암의 종류, 악성도까지 정확히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무서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두암이 진행되면서 환자의 몸에서는 어떤 끔찍한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후두암이 초기 단계에서 환자의 몸에 가하는 고통스러운 변화들을 지금부터 생생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초기 후두암 환자가 겪는 첫 번째 몸의 변화는 성대 기능의 점진적 파괴입니다. 종양이 성대 표면에 자리 잡으면서 성대의 정교한 진동이 방해받기 시작해요.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목소리가 조금 쉬었나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성대 점막이 종양에 의해
울퉁불퉁하게 변하면서 정상적인 음성 생성이 불가능해지고 있는 무서운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말할 때마다 목에서 따가움과 화끈거림을 느끼게 돼요. 평소 아무렇지 않게 하던 대화조차 고통스러워지고 목소리를 내려고 할 때마다 목 안에서 무언가 걸리는 듯한 답답함을 경험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소리가 더욱 심하게 변해 있어서 가족들이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변화는 후두 점막의 지속적인 염증과 출혈입니다. 종양 주변 조직이 만성 염증 상태에 빠지면서 작은 혈관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환자는 기침할 때마다 입안에서 피맛이 느껴지고 가래에 선홍색 혈흔이 섞여 나오는 것을 보며 극도의 불안감을 경험합니다. 밤에 잠들었다가 새벽에 깨어보면 베개에 혈흔이 묻어 있거나 입안에 피가 고여 있는 무서운 상황을 맞게 돼요. 세 번째 변화는 삼킴, 기능의 점진적 악화입니다. 종양이 후두 내부에서 자라면서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를 좁히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식사 시간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며 음식을 삼킬 때마다 목에서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정밀 레이저 수술입니다. 이산화탄소 레이저를 이용해 종양만을 정확히 제거하면서 정상 성대의 조직은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이에요. 방사선 치료도 효과적인 초기 치료법으로 최신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기를 이용하면 종양에만 집중적으로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후두암이 중기로 진행되면 환자의 몸에는 더욱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중기 후두암의 첫 번째 무서운 변화는 성대 기능의 거의 완전한 파괴입니다. 종양이 성대의 상당 부분을 침범하면서 환자는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거나 쉰 바람 소리 같은 소리만 간신히 낼 수 있게 돼요. 더욱 무서운 것은 한쪽 성대가 완전히 마비되면서 지침 능력까지 상실하게 되어 기도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방어 기능마저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극심한 삼킴 장애와 영양실조의 시작입니다. 종양이 후두와 식도 사이 부위까지 침범하면서 음식을 삼키는 것이 극도로 어려워져요. 이 단계에서 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며 음식을 삼킬 때마다 목에서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고 억지로 삼킨 음식이 다시 올라와 코나 입으로 역류하는 무서운 경험을 반복합니다. 세 번째는 호흡 장애와 기도 폐쇄입니다. 종양이 커지면서 기도를 압박하기 시작하면 환자는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환자들은 숨을 쉴 때마다 목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을 경험하며 밤에 잠들 때 더욱 심해져서 앉은 자세로만 잠들 수 있게 됩니다. 중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부분 후두 절제술입니다. 종양이 침범한 부분만을 제거하고 나머지 건강한 후두 조직으로 기능을 재건하는 방법이에요. 동시에 항암 방사선 치료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백금계 항암제를 매주 투여하면서 방사선 치료를 병행합니다. 말기 후두암 환자가 겪는 몸의 변화는 그야말로 참혹합니다. 말기 후두암의 첫 번째 무서운 변화는 완전한 기도 폐쇄 위험입니다. 종양이 기도를 거의 완전히 막으면서 환자는 갑작스런 질식 위험에 노출되어 환자들은 숨을 쉬기 위해 극심한 노력을 해야 하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과 가슴이
심하게 들어가는 흡기성 호흡곤란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변화는 돌발적 대량 출혈의 위험입니다. 종양이 목의 주요 혈관을 침범하면 예고 없이 갑작스런 대량 출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출혈은 단 몇 분 내에 환자를 쇼크 상태로 빠뜨릴 수 있어 즉시 응급실로 이송되어야 하는 생사를 가르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심각한 감염과 폐혈증입니다. 괴사된 종양 조직에 세균이 감염되면서 40도 이상의 고열과 심한 오한이 나타나며 감염이 전신으로 퍼지면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말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전, 후두 절제술입니다. 후두 전체를 제거하고 기관절개구를 만들어 호흡 통로를 확보하는 대수술로 수술 후 기관식도, 발성법이나 전기후두를 이용한 대체 의사소통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면역치료와 표적치료도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어 펜브롤리주맙, 니볼루맙 같은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들이 놀라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런 무서운 후두암을 완전히 이겨내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후두암을 완전히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되찾은 시니어분들의 실제 치료 성공 사례들을 지금부터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적적인 성공 사례는 73세 이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50년간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우셨던 이 할아버지는 3개월간 지속된 목소리 변화를 단순한 목감기로 여기시다가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와서야 병원을 찾으셨어요. 검사 결과 후두암 2기로 진단받으셨지만 다행히 동시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치료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7주간의 방사선 치료와 주간 항암제 투여로 심한 구강염과 연하곤란을 겪으셨지만 가족들의 헌신적인 간병과 본인의 강한 의지로 모든 치료를 완주하셨습니다. 현재 치료 완료 후 5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목소리도 거의 정상을 회복하셨어요. 두 번째는 67세 박모 할아버지의 놀라운 회복 이야기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하시며 성면과 각종 화학물질에 노출되셨던 박 할아버지는 지속적인 기침과 호흡곤란으로 병원을 찾으셨다가 후두암 초기로 진단받으셨어요.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정밀 레이저 수술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목에 흉터 하나 없이 종양만 깔끔하게 제거되었어요. 수술 후 2주부터 시작된 음성 재활 치료를 통해 정상에 가까운 목소리를 되찾으셨습니다. 현재 수술 후 6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취미로 시작한 노래교실에서 총무 역할까지 하고 계세요. 세 번째는 73세 김모 할아버지의 감동적인 투병 이야기입니다. 이미 후두암이 상당히 진행된 3기 상태에서 발견되어 전, 후두 절제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목소리를 완전히 잃게 된다는 소식에 처음에는 절망하셨지만 가족들의 격려와 의료진의 도움으로 수술을 결심하셨습니다. 수술 후 가장 힘든 것은 의사소통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관식도 발성법을 열심히 연습하셨고 6개월 만에 일상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현재 수술 후 4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같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계세요. 이런 성공 사례들이 가능한 이유는 후두암 치료,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3가지 강력한 최신 치료법이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강력한 치료법은 로봇 레이저 수술 시스템입니다. 다빈치 로봇과 정밀 레이저를 결합한 이 시스템으로 인간의 손으로는 불가능한 정교한 수술이 가능해졌으며 목소리 보존율이 95%까지 향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강력한 치료법은 양성자 치료입니다. 기존 방사선과 달리 양성자는 종양에서만 에너지를 방출하고 멈추는 특성으로 정상 조직 손상을 90%까지 줄이면서도 암 치료 효과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세 번째 강력한 치료법은 면역항암 병합 치료입니다. 키트루다와 같은 면역 치료제를 기존 항암제와 병합 사용하면 진행성 후두암에서도 70% 이상의 종양 축소 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 생존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후두암 예방을 위한 핵심 생활 수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 금연입니다. 담배는 후두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므로 지금 당장 끊으셔야 해요. 금연 후 5년이 지나면 후두암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10년 후에는 비흡연자와 거의 같은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금주도 매우 중요해요. 하루 소주 반 잔 이하로 제한하시거나 가능하면 완전 금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소리 관리를 위해 큰 소리로 오래 말하거나 노래하는 것을 피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로 목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55세 이상 남성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이비인후과 검진을 받으시고 목소리 변화나 목 부위 이상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직업적 유해 환경에 노출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하시고 작업 후에는 충분히 양치질과 가글을 하여 독성물질을 제거하세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시고 두둑이 외출 시에는 고성능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산 역류가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시고 너리를 15도 정도 높게 하여 주무시면 야간 역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후두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조기 발견과 최신 치료법으로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 되었어요. 특히 초기 발견 시 목소리를 완전히 보존하면서도 95% 이상의 완치율을 달성할 수 있고 진행된 경우에도 다양한 음성 재활 방법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소리 변화, 지속적인 기침, 삼킴 곤란, 목의 통증, 호흡 곤란 등 후두암의 5가지 치명적 징조 중 하나라도 2주 이상 지속되면 즉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분들에게 주의가 필요한 비인두암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인두암은 코 뒤쪽 깊숙한 곳에 생기는 암으로 초기 증상이 매우 애매해서 진단이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우리 인생의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목소리 상태를 체크하시고
정기 검진으로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시며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신이여 여러분의 밝은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신이여 여러분의 목소리 건강 관리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 함께 살펴본 후두암 정보 중에서 가장 놀라우셨던 부분이나 평소 목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계신 특별한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과 희망이 됩니다. 건강한 목소리로 활기찬 매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